중국 경제 산업 이야기 살펴보는 차이나 TV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중국 주식 이야기, 중국 경제 주식 이야기 재밌게 하고 있죠.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반갑습니다. 중국에 이제 이 주식시장 관련해서 큰 이슈가 하나 떴네요. 베이징의 세 번째 증권거래소를 개설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정부 당국자가 아니라 시진핑 주석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이 얘기부터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어제 중국에서 이제 국제 서비스 무역 그 교역회라는 그 개막식 연설에서 시 주석이 이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중소 서비스형 그 혁신 기업들을 위한 그 베이징에 지금은 상하이 심천에 있는데 베이징에다 하나 만들겠다. 즉 중국에 보시면 신산판이라고 있습니다. 장외거래소, 그러니까 OTC죠. 그 오버 더 카운터인데. 그 장외 그 거래 시장에 있는 것을 장내로 옮겨가겠다. 그러니까 매우 큰 이슈죠. 그래서 이게 아마 또 가져올 파급 효과도 크다. 근데 이것의 한 배경 속내는 뭐냐라고 봤을 때, 그걸 이제 흔히 지금 뭐 어제 그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 지금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빅테크 기업들 지금 규제하는 걸 보고 계시는데 기존에 이제 이게 규제하면서 지금 이제 어떤 분위기냐면 중국의 스타트업 창업하는 사람들이 이제 희망이 없어져 가고 있다. 야, 나도 이렇게 하면 규제하는 거 아니야? 라는 것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다시 이제 그거를 더 기회를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더 창업자 스타트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하나의 또 계기로서 또 당근을 또 주는 또 하나의 효과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바이두, 텐센트, 알리바바, 이런 지금 부분에서 이 생태계가 거의 모든 스타트업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것을 좀 더 평준화시키겠다라는 게 지금 테크 규제의 또 하나의 중심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 베이징의 세 번째 증권거래소에 대한 시 주석의 이 발언은 이제 앞으로의 변화가 매우 이제 급물살을 일으킬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의 신산판에 상장된 기업들도 매우 정해지만 매우 많습니다. 이게 중간촌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조금 더 관심을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신산판이 베이징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거의 뭐 미국으로 가는, 그러니까 글로벌로 가는 이런 중국 혁신 기업들 이제 못 가게 하겠다. 이제 자국 내에서 하겠다라는, 그러니까 전반적인 보석이 깔려 있는 하나의 이제 발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얘기를 누가 하느냐도 중요하거든요. 증권 당국자가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시진핑 주석이 얘기를 했다는 거고, 지금 제가 지난번에 교수님께 여쭤봤습니다. 우리도 얘기하면 이제 베이징이 중국의 수도인데 베이징 수도에는 거래소가 없고 상하이하고 지금은 센첸하고 그죠? 두 군데 있는 거잖아요. 근데 베이징인 이번에 이제 약간의 중국판 나스닥 이런 걸 좀 만들겠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건 조금 결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가 장외거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상장 유망 스타트업들 위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규모나 이런 부분에서는 상하이나 션전에 비해서는 조금 결을 달리죠. 우리가 지금 아까 나스닥 이런 부분에서는 상하이에 있는 커트왕반을 먼저 보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는 그 많은 지금 젊은 청년들이 스타트업을 통해서 이 베이징의 중간촌, 뭐 실리콘밸리라고 이야기하는 중국판 실리콘밸리라고 이야기하는 중간촌의 그 많은 스타트 기업들한테 하나의 기회를 제공하고 희망을 주는 측면이기 때문에 나스닥보다는 약간은 좀 결이 다른, 그거는 이제 상해라 볼고, 그걸 정말 스타트업들한테 하나의 자금을 또 그 받을 수 있는 하나의 그런, 그러니까 장외 원래 있었던 것을 이제 장내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나스닥 중국판 나스닥보다도 조금 더 이제 벤처 기업이나 작은 기업들에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지난번 제가 여쭤봤었는데 왜 베이징에는 거래소가 없다고 그랬죠 지금까지? 베이징에 원래 예전에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출발이 이제 상하이나 선체나 개방이 크죠. 그러니까 상하이는 원래부터 개방된 도시였고, 그래서 상하이가 90년대 먼저 생겼고, 그 다음에 선전이라는 홍콩을 가장 가까이 있는 91년도에 선전은 그래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시작을 됐고, 그래서 베이징은 이제 있었지만 이제 없어졌고, 그것도 중심이고, 또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OTC, 그러니까 이제 장외거래 시장이만 존재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주변 여건 중에서 이번에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중국 정부 히든 카드를 하나 더 던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런 그 역사적인 이 히스토리까지도 다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박승찬 교수님입니다. 그리고 또 이슈 좀 더 볼게요.
틱톡의 운영사가 바이트댄스거든요. 뭐 그 정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증권 관련 사업을 접기로 했다. 중국에서. 이것도 좀 규제 네. 영향권인가요? 그렇죠. 이것도 지금 뭐 최근에 지금 나온 네.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또 예견됐던 건데 지난 4월달에 중국 그 금융 규제 당국에서 그 뭐 틱톡뿐만이 아니라 바이트댄스뿐만이 아니라 뭐 텐센트, 뭐 징동닷컴 다 불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금융 사업, 서비스업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왜? 너희들 그걸 가지고 계속 확장하잖아. 개인정보보호법이 11월 달에 진행되는데 그때 가면 다 이제 해당 규제에 다 걸릴 거니까. 원래는 IT 기업들이 그것 때문에 이걸 하는 그것 때문에 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바이트댄스가 지분을 참여하고 있는 두 개 정권 어떻게 중개 서비스를 하는 네. 그 기업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가 그러니까 하이툰 주식이라고 그래서 하이툰이라는 게 돌고래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이툰 주식이 있는데 이름으로 이제 증권 정보 제공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요. 또 홍콩에는 또 이 이제 그 다람쥐 증권이라고 하는데 이 다람쥐 증권이라고 하는 이 홍콩과 미국 증시 주식 거래 서비스를 또 하는 그 업체가 있는데 계속 지금 이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지금 두 개의 이 증권 서비스 플랫폼들을 이제 매각하겠다. 이제 안 하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이 데이터 뭐 뿐만 아니라 개인 정보 이런 것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를 막겠다라고 하지만 지금 이제 기업들이 알아서 지금 이렇게 이제 증권 서비스 부분에서는 이제 빠져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표현을 굳이 안 하셨는데 알아서 기는 거죠. 살아남기 위해서 그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사회 환원 정책 이런 것도 좀 내놓는 거고요. 네.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중국이 지금 규제 리스크와 함께 경기 상황들도 사실은 녹록치 않은 물가도 오르고 성장률 둔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제 8월 경제 지표들이 몇 가지가 발표가 됐는데요. 네. 좀 길지 않게 좀 경제 상황 정리해 주십시오. 네. 그 지표 지금 최근에 발표가 됐죠. 이게 일단은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국영 그다음에 대기업들 지금 이제 제조 PMI라든지 그다음 비제조 PMI가 있는데 제조 뭐 PMI나 비제조 PMI가 다 지금 전월 대비 다 지금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뭐 하락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이제 비제조업 PMI죠. 그러니까 서비스인데 이게 이제 좀 심하게 떨어졌어요. 지난 7월 달에 53.3이었는데, 이번 8월은 지금 뭐 47.5로 지금 네. 그 지금 안 좋은 수치죠. 그러니까 소비가 주춤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유가 있죠. 뭐 글로벌 원자재 가격 급등도 있고 뭐 폭우 피해도 있었고 델타 변이 재확산 이슈가 있었는데 이게 좀 심상치 않다라는 게 지금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발표되자마자 이제 바로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바로 이제 기업들 이제 핀셋 지원하겠다. 확대 방안, 기업 지원 대출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재대출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재대출이라는 게 그러니까 인민은행이 이제 시중은행에 해주는 신용대출 같은 건데, 그래서 이제 딱 지정을 하는 것들이죠. 그 필요한데 기업들한테 대출을 해줘라. 그래서 핀셋 대출 지원을 방식을 이야기를 했고, 어쨌든 지금 분위기가 이제 사실 내수 소비에 대한 부분들은 실시간으로 저도 중국 내에 있는 여러 이제 제 연구소 지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통을 하는데 많이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제조업 서비스업 PMI 부분들을 조금 더 제가 부각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이 하반기 중국 경제 전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인가요? 우리는 4% 성장 이제 올해 지금 달성 가능할 걸로 보고요. 중국은 대략 올해 한 8% 성장인가요? 네, 그 정도는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지켜야 되고 예. 내년에 3년 이미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단 하반기 경제 성장을 간단히 좀 전망을 한다면 네. 한 5에서 5.5, 한 6, 높게 본다면 6% 정도로 이제 보여지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상반기가 지금 소비 부진입니다. 그래서 수출로 인해서 중국 경제를 좀 견인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또 경기가 둔화되고 있죠. 지금 분위기가 지금 아까 제조 PMI도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결국 그러면 하반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재정이나 통화 정책을 통해서 부양을 할 수밖에 없는 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사실 중국 정부가 디레버리징, 지방정부 부채 때문에 다시 이것을 부정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조금 상황이 좀 다급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정부의 특수 목적 그 채권, 이게 더 속도가 좀 빨라질 거고, 그래서 인프라, 우리가 신형 인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서 좀 본격적인 자금이 아마 들어감으로써 경기를 좀 부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상반기가 뭐 어떻게 보면 생산과 수출 중심이었다라면 하반기는 소비와 투자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내년에 지금 뭐 3년임도 있지만 또 동계올림픽도 있고 여러 가지 코로나 방역에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생산 부분에서는 증가 동인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투자와 이제 뭐 소비를 이제 좀 더 만들어내야 되는 소비를 만들어내려면 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코로나가 더 확실하게 강력하게 방역을 하는 수준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중국 경제 최근 이슈부터 살펴봤습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들이 꽤 많았고요. 다음은 박승창 교수님이 알려주시는 중국 투자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이야기, 중국 주식 팁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내용인지 확인할게요. 예, 위챗 주식 사기 채팅방에 주의하다. 최근에 우리도 뭐 이렇게 사칭하거나 뭐 이제 뭐 채팅방 이런 걸 통해서 현혹하는 많은데요. 중국도 개인 투자자들이 많으니까 비슷한 사건이 많군요. 예. 중국 내뿐만 아니라 한국 내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잠시 후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7패 2무 1승이라는 투자 기억은 기억하죠. 네. 예. 그거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네. 그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 조금 더 들어가서 네.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야기를 좀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화면을 하나 갖고 왔는데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이 불을 끄고 국수 먹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죠. 뭡니까? 불을 끄고 국수를 먹자는. 그게 중국어로는 이제 관등 추면이라고 하는데 네. 중국어로는 지금 이런 책도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옆에 보면 지금 화면에 지금 증시 지금 노트를 보면서 지금 면을 먹고 있는 게 보이는데요. 예. 이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좀 이제 내심 좀 고통 특유한 중국식 표현 방식인데요. 이게 유래를 좀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여기 나오는데 이 불을 끄고 국수 먹자가 이 말이 매우 지금 이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다 알아듣는 하나의 보편적인 용어인데 이게 이제 2011년입니다. 이게 상하이 증시 상장된 이 총칭 맥주, 이 블랙스완 사건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이 맥주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뭐 많은 돈을 투자해가 13년간 B형 감염 백신을 이제 연구를 한다고 그랬고 임상실험 했고 돈을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게 임상실험 결과 별 효과가 없다라고 발표해진 거예요. 아니, 맥주 회사가 백신 만든다고요? 네. 그 주가가 폭락을 했죠. 그때 거의 200억 위안의 시총이 사라진 사건입니다. 근데 이 총칭 맥주가 지금은요, 제가 또 말씀드리면 요즘 또 뜨는 회사입니다.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프리미엄 맥주, 뭐 우리 돈으로 하면 한 8만 원대 맥주 이런 걸 만들면서 네. 지금 주가 제가 한 병에? 네. 한 병에? 네. 프리미엄 맥주. 그래서 요즘 총칭 맥주 다음 기회 되면 한번 또 네네. 재밌는 사건인데 지금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있기 때문에 이때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당시에는 불을 끄고 국수 먹자의 말을 이때 나왔는데 이때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봤을 거 아닙니까? 개인 투자들. 그때 SNS에 글이 어떤 게 올라왔냐면 그러니까 많은 손실을 본 사람들이 누가 이제 피해자가 이런 걸 올렸습니다. SNS에 집에 돌아와서 라면을 삶아서 먹으면서 울었다고. 그러니까 불을 켜지 않아서 근데 눈물이 내가 먹는 라면에 면에 다 떨어졌다고 이런 말을 올리니까 엄청나게 이제 퍼진 거예요. 마음이 아픕니다. 예, 퍼지면서 이게 이 용어가 거의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이런 고통을 설명하는 용어로 이제 이게 확장이 됐는데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는 그렇습니다. 인생을 얘기하지 마라. 그렇죠. 예, 그런 거죠. 설명을 드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릴 게 또 하나가 뭐냐면 중국 주식 용어 중에서 이 모자를 뺐다라는 용어가 있어요. 또 그건 또 뭡니까? 이게 이제 이 중국어는 치앙마오즈라고 하는 모자를 네. 뺐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타 매매 기법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네. 주가가 올랐을 때 좀 판다는 건데 일종의 투기 거래 같은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좀 전문 용어로 하면 뭐 스캘핑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하루 뭐 주식이나 선물 시장에서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씩 분 초 단위로 그렇죠. 예, 단타 매매하는 것을 이제 그런 일반적인 뜻을 이제 스캘핑. 예, 스캘핑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스캘핑은 인디안들에게 뭐 가죽을 벗기다 맞습니다. 그런 좀 맞습니다. 살벌한 얘기거든요.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 용어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이 치앙마오즈 모자를 뺐다가 그런 뜻인데 이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걸 이제 스캘핑, 치앙마오즈, 그러니까 모자를 뺏는 거래를 도와준다 하고 위챗으로 개인 투자자를 모은다는 거죠. 제가 사진을 한번 위챗 사기 채팅방 화면을 한번 제가 샘플로 갖고 왔는데요. 저도 이거 참 많이 봤거든요. 예, 보시면 위챗 주식 사기 채팅방 화면인데 이것 때문에 뭐
매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좀 사기를 당했죠. 근데 제가 이제 이걸 말씀드리는 건 이제 한국 내 위챗 하시는 분들 좀 조심하시는 게 뭐냐면 위챗 기능 중에 어떤 게 있냐면요. 레이더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레이더로 잡으면 다 잡힙니다. 그럼 그 사람한테 친구 요청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계신 분들도 한국에 있으신 분도 제가 몇 분한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이제 주변에서 이제 그런 레이더 기능을 통해서 친구 요청이 왔고 그걸 통해서 했는데 주식 관련된 도와주겠다라는 게 많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위챗 뭐 요즘 우리도 뭐 카카오 낸 데서 주식 관련 정보들 많이 뭐 이렇게 오는데 중국 내에서 위챗 이용자들을 통해서 하는 이런 이제 사기가 좀 매우 빈번하고 그다음에 하물며 이게 외국인 그러니까 그런 기능을 통해서 많은 외국인들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뭐 불을 끄고 뭐 면을 먹는다 그다음에 네. 뭐 모자를 벗는다라는 표현과 함께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뭐 좀 주의하십시오 하는 측면에서 오늘 팁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조금 씁쓸한 얘기긴 합니다만 귀담아 들어야 될 그런 얘기입니다. 채팅방 사기에 주의하라는 말씀하셨고요. 네, 박승창 교수님과 또 중국의 유망 기업들 오늘도 발굴을 해봐야지. 오늘은 두 군데를 소개를 해주시는데요. 네. 제가 발음이 좀 어려워서 두 군데 어딘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일단 오늘은 이슈가 많아서 네. 두 군데를 이제 간단히 소개하고 특히 이 산업 오늘 드론 기업들을 네.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드론 하니까 좀 아픈 추억이 많이 있으신 분들 많을 겁니다. 옛날 그 뭐 드론 택시로 인해서 그 이항 상장 나스닥에 상장돼가지고 60% 폭락하면서 피해를 보시면 되는데 또 안 좋은 추억이 있는데 그 오늘 드론 산업의 전반적인 이야기와 그 대표적인 기업들 이야기를 좀 이제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네. 오늘 기업은 그러니까 융흠 통용, 네. 통용이라고 하는데 발음이 힘들죠? 어려워요. 한국말도 어려운데요. 네, 예, 예. 네. 그래서 중국으로 하면 롱신 통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롱신 모터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또 하나가 이제 중국의 국영 기업인데요. 지금 말씀인 융흠 통용은 민영 기업이고 제가 민영 하나, 국영 하나 가져왔는데 하나는 중앙신비라는 그러니까 중국의 전투기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그 회사가 지금 군용 드론을 만들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민영과 국영의 다른 섹터를 보면서 좀 드론 산업 이야기를 오늘 제대로 한번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굉장히 흥미 있습니다. 드론은 뭐 이제 점차 말은 잘 안 하지만 여러 산업 그다음에 군사용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 아프간에서도 지금 이제 미국이 이제 철수하니까 드론으로 계속 그 테러 세력 공격하고 그런 거잖아요. IS 공격하고. 중국의 드론 산업은 어떤지 또 상장 우리 이제 다장은 잘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뭐 이렇게 아이들 노는 DJI. 이런 그런 것도 거의 사실은 다장이 많아요. DJI라고 합니까? DJI. 예. 그런데 그 산업 중국 드론 산업 현황 좀 알려주세요. 그 우리 DJI는 상장이 안 된 부분들이고 DJI가 뭐 어마어마하죠. 소비재 우리가 그러니까요. 드론에서는 거의 뭐 세계에서 넘버 원인 기업이고 전반적으로 드론 산업 드론의 강국은 중국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드론 산업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일단은 기본적인 중국 데이터 아니라 외국 데이터를 좀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독일의 드론 연구회사 그러니까 드론 인더스트리 인사이트라는 데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그러니까 2000년에 2025년 드론 시장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2019년 기준 세계 드론 시장이 한 우리 돈으로 한 20조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한 뭐 6, 7조 정도 된다. 그러니까 세계 3분의 1 이상을 지금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뭐 2023년도 이제 규모가 이제 한 968억 위안까지 이제 성장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저 막대 그래프 왼쪽에 있는 게 드론 모양이고요. 예쁘네. 드론 기업들 설명 좀 드리려고요. 네네. 중국에 지금 현재 2021년 현재 제가 최근 자료를 한번 봤는데 중국 드론 관련된 기업이 한 5만 개 이상 되면 됩니다. 5만 개요? 예. 자, 5만 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5만 개 되는데 이 중에 80%가 다 5년 정도 된 스타트업 기업들입니다. 자, 스타트업 기업이고 지역적으로 본다면 이 광동성 우리가 션전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우리 스타트업이 가장 많은 이 10,000개 이상 정도 한 23% 정도가 광동성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산동성이나 안위성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뭐 지금 이 전반적인 드론 산업 체인이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완제품을 만드는 도 있지만 뭐 핵심 부품 무인기 응용 분야 이렇게 많기 때문에 지금 5만 개가 또 다양한데요. 사실 드론이 뭐 항공, 농업,
뭐 영화, 뭐 전염병 관리 감독, 신문 보도, 재난 구제, 야생동물 관찰 뭐 등등등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 일단 중국 내 드론 산업이 지금 이제 크게 이제 우리가 나눌 때 민간용 드론과 지금 여기 나오네요. 드론 산업 생태계 좀 보고 좀 보시면 지금 5만 개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두 개의 기업은 하나 농업용 드론이고 하나의 국영기업은 군사용 드론입니다. 그것 말고도 이렇게 많이 있다라는 걸 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드론이 민간용 드론과 그 군용 드론이 있는데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한 75%가 민간용 드론입니다. 그 민간용 드론은 또 두 개로 나누죠. 산업용 드론과 그다음에 소비자용 드론. 아까 말씀한 DJI, 다지앙은 네. 바로 이제 우리가 소비자용 드론이죠. 요게 한 40%고 산업용 드론이 한 60%를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군사용 드론은 한 나머지 한 25%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작년에 중국 드론 시장이 한 뭐 우리 돈으로 한 6조 5천억 정도 시장이 형성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산업용 드론 시장이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드론 산업 생태계 지금 이제 이렇게 뭐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요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증시인데 중국 증시에 상장된 드론 관련된 종목이 100개 정도 될까? 제가 쭉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게 한 107개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상하이나 선전 A주 상장 기업이 한 24개 정도 됩니다. 근데 요 24개 정도 오늘도 제가 설명드릴 기업이 바로 A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인데요. 네. 이 기업은 기존은 다른 업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드론이 이제 핵심으로 성장하면서 확대된 사업을 다각화하면서 한 업종들입니다.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두 번째로 상하이 커초항반 상장된 기업이 6개 종목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지금 속도가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주가가 좀 올라간 기업인데 요거는 제가 좀 자세하게 기업하고 그다음에 그 종목 코드 번호를 여기 같이 지금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가장 비싼 게 지금 보리터라는 그래서 219위안입니다. 주당 가격이 688333인데 이런 것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그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지금 루이창 웨이나 같은 경우도 커초항반이 미국판 어떻게 보면 중국판 나스닥으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커초항반인데 루이창 웨이나가 이제 2019년도에 처음에 상장할 때 청약 경쟁률 2,000대 1이 넘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제 요걸 또 같이 한번 봐주시고요. 나머지 이제 선전 뭐 중소판 상장 기업이 한 32개 드론 관련 종목이 있고 선전의 초항해반도 이제 상장 기업이 한 42개 정도. 그러니까 뭐 드론만 하는 게 아니라 드론도 같이 하는 것과 다 모두 포함된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드론 이야기하면서 상장된 드론 관련 종목까지 싹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중국 주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승찬 교수니까 오늘은 이제 중국 드론 시장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도 뭐 베이징 그다음에 상해는 가봤는데 센츄는 못 가봤는데 선전에 선전하면 저 코로나 풀리면 좀 가봐야겠는데 가면 IT 기업들의 분위기가 좀 확 물씬 느껴납니까 선전은? 선전 자체가 2천만 명이 넘는데 네. 기본적으로 평균 연령이 2천만 명이 평균 연령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 20세. 그까지 너무 적고. 너무 낮췄고. 잠깐만 33.6세. 젊군요. 34세 정도. 평균 연령이. 그 도시 자체가 원래 어촌 지역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5만 명의 어촌 지역이었는데 전부 다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다 몰려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스타트업의 성지라면 베이징의 중간층, 요번에 북경 증권거래소 생긴다고 하는 그다음에 선전 이렇게 두 군데를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드론 이야기를 하셨고 기업 두 곳을 오늘 소개를 해줄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민간 쪽에서의 드론을 하는 기업입니다. 융흠통용인데요. 중국어 발음으로 아까 롱신통용, 중국 발음이 더 쉬운 오늘 기업을 처음 봅니다. 한자로도 어려운 기업인데 여기는 키워드가 농업용 드론 사업을 잡아라 이군요. 예. 네. 제가 이제 하나 이제 민영 기업입니다. 네. 그 융흠통용을 설명드릴 텐데 지금 제가 기억나시는지 뭐 중국의 규제가 어떻게 갈 것이고 그럼 규제를 안 받는 중국 정책과 순방향인 분야가 어디냐? 그럼 농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농촌. 그럼 농촌 플러스 지금 드론이 합쳐진 게 바로 농업용 드론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국 정부가 지금 키우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융흠통용입니다. 그러니까 융흠통용은 원래 오토바이 만드는 회사입니다. 엔진. 그러니까 이 회사가 총칭에 있는데요. 총칭이 어떤 곳이냐면 이들 산의 도시라고 하는데요. 총칭에서는 자전거 타고 하면 걸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렇습니다. 도로가. 그만큼 자전거 타면 걸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전거를 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뭐 일단은 오토바이도 많고
지형 자체가 구릉지대가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래서 총칭이 전통적으로 이 오토바이 산업의 메카. 그래서 전 세계에서 오토바이 산업은 다 들어갔는데 이 총칭에서 이 오토바이 산업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모았고요. 그래서 지금 뭐 오토바이라든지 전동차, 드론, 그다음 자동차 부품, 뭐 개발 생산하는 판매 업체로 지금 성장을 했고요. 이 회사가 이제 가장 성장의 배경이 2005년도 BMW하고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이제 급격히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이 회사가 이제 뭐 새로운 사업을 이제 하기 위한 방향을 틀면서 지금도 물론 비중이 뭐 전동차라든지 오토바이 제조가 거의 한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에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전동차 플러스 지금 이제 이 농업용 드론 시장이 커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 이 회사에 좀 이제 지금 이 회사가 한 20개 정도 자회사나 합자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분 참여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제가 그중에 대표적인 4개 회사 이 용음통용이 원래는 오토바이 중심으로 가다가 드론으로 어떻게 이제 바뀌게 된지를 좀 배경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4개의 자회사나 이 조인트 벤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바로 이제 지금 용음통용의 한 매출액 전반적 부분에 있어서 한 뭐 10% 이상, 15%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초소형 전동차입니다. 이게 이제 산동 러치라는 이게 전문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전동차 시장에 들어갔고 지금 매출액 부분들을 크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요. 두 번째가 지금 이제 드론과 관계대가 있는 회사죠. 바로 이제 그 기존의 주해롱화, 그러니까 그 우리 헬리콥터라고 헬기 과기유항공사를 조인트 벤처로 해서 합작해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201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 드론 사업을 시작하게 되고 그때 이제 많은 기존에 이제 헬기 만드는 회사와 같이 만드는 조인트 벤처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이제 드론 좀 기술적인 드론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고 특히 제가 말씀드린 이 농업용 드론에 포커싱된 제품을 많이 만들기 시작합니다. 2015년도에는 디젤 발전기죠. 그래서 이제 뭐 광주에 있는 위능 이 전기전력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한 75% 인수를 하면서 소형기 발전 사업도 하게 되고요. 네 번째가 지금 제가 아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베이징에 있는 이 흥농풍화라는 또 회사의 지분을 30% 이상을 또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론 플러스 농업용 드론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행태로 만들기 시작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민영 기업 가운데 드론 회사 융흠통용 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드론 두 번째 기업으로 아까 국영 기업 선양항공이라고 읽어야 됩니까? 네. 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녹색창에 보시면 ABIC 선양항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ABIC라는 게 뭐냐면 중국 항공공업 그룹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안 보이실 텐데 이 전반 소유 지배 구조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인데 여기 보시면 밑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좀 작아서 여기 있습니다. 잘안 보이긴 하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ABIC라는 게 중국 항공공업 그룹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ABIC 선양항공 혹은 중앙신비라고 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중국의 대표적인 방산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방산기업이면서도 드론 관련주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회사가 이제 지금 원래는 뭐 중국에서 록히드 마틴이라고 합니다. 근데 전투기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A주 시장에 유일하게 전투기를 만드는 상장사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최근에 이제 이 회사가 군용 드론을 하면서 이제 급격히 성장을 하기 시작했죠. 그 상반기 실적을 보더라도 매우 지금 높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이 높고요. 이거 한번 볼까요? ABIC 선양항공 최근에 주주 계좌수 변화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죠. 네, 거래량을 보면 더 확실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상반기 이 거래 지금 이 주식 거래액을 보면요, 지금 한 우리 돈 한 28조 5천억 정도.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한 218%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돈이 좀 몰리고 있는 거래가 되고 있는 중국 국영의 군용 드론 기업을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함께 여러분들한테 좀 오늘 같이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두 개 드론의 전혀 다른 농업용 드론과 군사용 드론 기업들을 같이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선양항공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좀 못 드려서 아쉽지만요. 주가를 보니까 융흠통용은 조금 재미가 없고요.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국영기업 AYC 선양항공은 탄력이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기업들을 볼 때 포인트, 성장성과 위험성 간략하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항에 대한 추억이 네. 악몽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때문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들어온 분야가 매우 많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어떤 업종에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연관성이 있는지 방향성과 결을 같이 하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군사용과 농업용은 반드시 가는 방향이 맞다. 그래서 농업용 드론도 여러 기업이 있지만 융흠통용은 기본적인 이 기본 자금, 그러니까 돈을 현금 이 플로우가 좋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그 밖에 여러 가지 그냥 단순하게 드론만 만드는 기업 같은 약간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시장을 좀 더 좀 크게 보시는 게 좋고 어떤 드론을 만드는 회사인지 그것을 좀 보고 투자의 방향성을 결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중국 주식 이야기, 줄여서 세쉬중입니다.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